자, 지금까지 이제 외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기업 내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부 요인은 사실 특히 이런 주요 사업이라든지 제품 구성과 관련된 내용은 외부 요인들을 살펴보시기 이전에 이미 파악이 돼야 될 내용이죠. 기업에 대한 사업과 제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떤 사업인지 모를 테니까 산업 요인이라든지 업종 요인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오히려 주요 사업이나 제품 구성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내용인데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 내부 요인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자체에 대한 주요한 사업이나 제품 구성을 통해서 사업을 이해를 하고 이게 가장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 상품이나 대체 상품과의 상호 비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주요 재무 현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무 현황은 별도의 토픽으로 해서 추후에 다룰 겁니다. 자세하게 재무 현황에 대한 분석과 또 추정에 대한 내용들은 아주 자세하게 다룰 것인데, 이런 기업 내부 요인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기초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총자산, 자본금 정도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상황에서,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일반 상황에서 두 번째 요소로서 한번 파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연영 및 구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언제 설립이 되었고, 주요한 제품이 언제 출시가 되었고, 또 공장은 언제 지었고, 또 정자라든지 주요 경영진이라든지 주주가 언제 변경이 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가치평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토픽은 상장이냐 비상장이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토픽인데, 이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할 때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요인들이 나중에 이제 일괄 할인, 일괄 할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강의 아주 마지막 뒷부분에서 이렇게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우선 기업의 정관이나 내규에서 파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최근에 이사회 의사록이라든지 주총 의사록과 같은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 관련 활동이 되겠습니다. 구매 활동과 생산 활동과 판매 활동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구매 활동은 제조업의 경우에 이제 생산 계획이 수립이 되면 구매 활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구매 조건을 비교해서 경쟁 입찰이냐 수의 계약이냐 따라서 구매차가 선정이 되고, 또 구체적인 물품 인수 시기화하고 매입 대금 지급 조건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 신용장을 개설하고 물품을 인수하게 되겠습니다. 구매 활동과 관련해서는 원재료 구입 단가와 구입량에 대한 추이를 분석한다든지, 안정적인 구매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판단, 또 적정 재고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매입대금 조건과 관련해서는 매입체부 회전율이라든지 회수기간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향후에 이제 순전자본 충전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산활동이 되겠습니다. 생산활동은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 데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포인트들을 살펴보시면 생산 능력과 가동률이라는 측면이 있겠고, 또 설비에 대한 내용 연수, 유지 보수 비용,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 또 이러한 자산이 보유 자산인가 리스 자산인가라는 측면에서 포인트를 잡으셔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공장은 가능한 한 방문을 해서 그 생산 라인을 한번 살펴보시면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도 무척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수의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계약이라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 없겠지만은, 기업을 고객으로 할 경우에는
판매 조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경우가 외국일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이라든지 네고시에이션 같은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런 판매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향후에 이제 소득접근법에서 미래를 추정한다라는 측면에서 매출 추정이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추정할 때 판매 단가라든지 판매 수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해당 기업의 판매 활동을 기업 내부 요인에서 우리가 분석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대금 회수 관련해 가지고는 매출 채권에 대한 회전율이라든지 회수 기간을 파악해서 이것을 순전자본 추정치에서 반영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재무 회계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재무제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초를 마련할 경우에는 업무 범위가 상당히 좀 축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이제 재무 실사를 통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중간 재무제표, 반기, 분기 검토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평가일 기준으로 해서 보다 더 최근 일에 기준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의 기준을 삼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분기, 반기별로 이렇게 보면 계절성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것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계정 과목별 부속 명세서라든지 결산 보고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특히 우리가 자산접근법이라고 하는 개별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시가로 바꿔야 될 경우에는 이런 계정 과목별 내용들이 좀 상세하게 파악될 필요가 있고요. 또 예산하고 사후 실적 관리 자료, 예산치를 가지고 사후의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그것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회사가 제시한 예산 자료 자체를 우리가 추정치로 활용할 수 있는데 좀 신뢰성을 더 적극적으로 부여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주요 주주에 대한 현황은 우리가 주식 가치 평가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 명부 이외에도 주주 간의 협약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파악해볼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우선 주요 주주와 거기에 대한 지분율, 그 다음에 질권 같은 담보 설정 현황, 여러 가지 계약들이 있겠습니다. 주주 간의 계약이라든지 주주권 행사에 대한 계약, 위임 계약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주식에 옵션이 붙어가지고 전환이나 교환이 가능한 주식들이 있을 수 있고 주식 매입 선택권이라고 하는 우리 스탁 옵션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발 채무에 관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우발 채무. 어떤 경우에는 이 우발 채무가 너무나 영향력이 커서 전체 주식에 대해서 아주 큰 금액을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될 수 있는데 해당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양도담보, 질권, 저당권, 기타 담보권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같은 내용들, 혹은 이제 담보 견질로 제공한 수표, 보험수표 같은 것들, 혹은 이제 지급 보증 소송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또 아주 범위가 큰 우발 채무의 내용까지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조직 인사 관련 사항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내용들은 경영진 현황이 첫 번째 내용인데 최고 경영자 그리고 또 주요 임직원 역량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기술 집약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기술적인 내용과 또 이런 영업적인 사업적인 능력을 같이 갖추고 있는 경영진의 가장 이상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인사나 조직과 관련된 현황은 아무래도 이제 조직도를 가지고 부서별로 그 기능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조직도에서의 어떤 업무 내용과
또 사람이 파악이 되면 향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접촉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누구한테 징수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도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노사관계, 노조 현황과 최근에 일어났던 노사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거의 다 파악이 된 것 같고요. 그 외에 주요한 검토 사항 몇 가지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사업부가 있으면 사업부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또 사업부 간의 역할 분담 체계가 좀 균형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가, 합리적으로 또 적절하게 갈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가, 관계회사가 있으면 관계회사에 대해서 지분율이라든지 매출 매입 관계, 채권 채무 관계 내용들, 또 보증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파악돼야 될 내용들 같고요. 또 절세 목적으로 혹시 이전 거래에서 변칙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유사한 보고서, 관련된 보고서가 있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아주 실무적인 그 내용, 실무적인 업무를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영업보고서나 사업보고서, 혹은 감독기관 등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나 조사보고서, 또 경영평가서, 경영공시자료, 부동산 감정평가서도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또 외부 컨설팅 기관들에 대해서 이들이 작성한 경영 자문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역시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앙권, 상표권, 디자인권 같은 이런 내용들, 또 관련된 기술 개발 사항들, 이런 내용들이 파악되실 필요가 있고, 보험 내용, 보험 가입 내용이라든지 또 기존에 보험과 관련해서 실제로 발생한 사고라든지 진행 상황들, 이런 내용들이 파악되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 방문과 인터뷰라고 해서 이렇게 한 가지 답변을 더 잡았는데요. 가능하시면 이제 사전에 설문지를 작성해서 미리 배포를 하실 필요가 있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지는 직급에 따라서 차별화시켜가지고 경영진한테 너무 세부적인 내용들을 묻는다든지, 혹은 일선 직무 담당자들한테 전체적인 전사적인 전략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직급별로 또 해당 펑션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인터뷰 내용들이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굳이 이렇게 인터뷰 자체가 회사 내부 사람들한테만 한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바깥에 다양한 전문가들,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 또 직접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무슨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 내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과거에 기업에 재직했던 사람들, 혹은 기업의 구매처, 판매처와 관련된 이런 관계, 영업과 관련해서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터뷰 범위는 얼마든지 늘려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업 내부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가치평가와 관련된 사전 작업으로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챙겨보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